좋은 시간 되세요. 어머. 오빠들 만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빠들 잘 자요. 아우 미치겠다 씨. 여성 회원들은 보시다시피 다양해요. 뭐 얼굴 예쁜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 인플루언서, BJ, 일반 대학생. 거기에 기혼, 미혼, 이혼 등 스펙에 따라서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죠. 뭐지 저 운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신입? 아, 네. 넥타이를 잘 매야 진짜 남자죠. 어머. 둘이 뭐야? 조이사 벌써 와 있었네. 대표님 오셨어요? 인사해. 예전에 말했던 내 아들. 아,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그 훌륭한 아드님이요? 인사해라. 우리 회사에 커리어 컨설팅 해주는 헤드헌터 조이사. 처음 뵙겠습니다. 뭐 상황 잘 알겠지만 회사에서 내 아들인 거 비밀 내줘. 자주 봬요. 아버지가 먼저 오픈을 하네. 그렇게 아들은 참 예쁘네요. 남편의 회사에서 조이사라는 여자를 처음 만나게 감사합니다. 되었고 그 후 아들은 점점 몰라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왔어. 어서 또 와요. 고생했어 아들. 얼른 밥 먹자. 저 입맛 없어서 그냥 쉴게요. 왜? 왜 그러지? 그래 그럼. 여보, 요즘 민철이 무슨 일 있어요?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뭐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그럴 수 있지.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던 찰나 아들의 약혼녀로부터 당황스러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오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놀래켜주려고 회사에 찾아갔었는데 저한텐 야근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두 사람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 참고 지켜봤는데 어디 가는 거야? 집으로 갔는데? 들어가죠. 오빠, 기다렸어. 저 여자 누구야? 회사에서 같이 나오던데 회사 사람이야? 잠깐만 따라와봐. 저 여자 누구냐고. 미안한데 내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하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 안에서 뭘 했길래 피곤해? 저 여자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피곤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자. 응? 자꾸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면 나 도망가서 확 숨어버릴지도 몰라. 뭐? 도망? 저 여자랑 도망이라도 가서 살림이라도 차리겠다고? 오빠네 부모님한테 당장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 아버님 회사 다니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아버님도 당연히 아셔야지. 그만하라고 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저 당당함은 뭐지? 연인 느낌은 아니야. 지금 회사에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뭘 풀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들의 기운은 뭔가 자기도 고통을 되게 고뇌하고 있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예. 느낌이거든요. 아버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 회사 문제로도 머리 복잡하신데 이런 일로 신경 쓸 얘기 해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여자 나도 아는 사람이다. 아이고 구청장님. 아유 매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브랜드 또 뵙겠습니다. 오래전 여자와의 만남이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기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황 대표님. 아이 고마워 조이사. 여보 인사해. 이 나랑 같이 기부도 하고 회사의 인재 영입도 도와주는 조이사. 처음 뵙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반가워요. 아버님 도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이야. 너가 걱정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이 여자 한번 만나볼게. 오피스텔 위치가 어디라 그랬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직접 조의사를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 오셨어, 오피스텔에. 어이구. 이건 뭘까? 조의사를 찾아간 곳에서 만난 남편. 두 사람은 한눈에도 심상치 않은 관계처럼 그래 보였고 딱 그렇게 아주 보이네. 누가 봐도. 아들과 조의사, 남편과 조의사의 혼란스러운 관계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 그만. 아들, 아들 알고 있었나 봐. 아들이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야. 아들이 얼굴에 빗금 50개가 거졌잖아. 맞아. 우환이 막 가득하더라고 아까. 빗금 50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 여자 오피스텔에서 네 아버지가 나오고 넌 또 왜 그 여자 집을 찾아간 거야? 넌 선영이 말대로 정말 저 여자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네 아빠까지? 인정하는 거니? 거부는 못하네요. 너한테 물어볼 거 없다. 그 여자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마. 저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런 사이 아니고요. 그래. 뭐야 그러면? 아 뭐 책 잡혔나?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럼 대체 무슨 사이인데?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복잡한 사이예요. 빨리 얘기를 해. 남자들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해. 아, 무슨 상황이 있겠죠. 상황을 얘기해야 할 거 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고민을 자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까지. 왜 말을 못해? 자기도 좀 계산을 하고 좀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답답해서. 아니에요. 난 무슨 얘기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엄마한테 얘기해봐. 사실 아버지 회사 출근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가 했던 얘기하고는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아버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잘 돌아가는. 직접 제 눈으로 본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에 쪼들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좋은데? 완전 상승세인데, 나.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게 뭔가 미심쩍었고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들던 차에 아, 진짜 왜 이렇게 까다로워. 조이사랑 아버지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간 믿었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고
이 친구 괜찮아?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온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아이, 넥타이를. 걱정됐어요. 그래서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아버지를 미행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저런 모습 처음 본 거야. 나쁘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네. 뭐지? 어서 와요. 여자 하나 더 들어가. 뭐야? 조이사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내연 관계랑은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어머! 뭐야? 이거는 진짜 어. 좀 그렇고 그런 관계 같은데.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좀 더 복잡한 사이로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람 좀 알아보려고요. 이름은 조아라고요. 뒷조사 업체를 통해서 조이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잘 지냈어요? 이름은 가짜, 오. 명함에 써있는 컨설팅 회사는 없는 회사던데요. 지금 사는 오피스텔 소유주는 화력의 출신 여자고 에이전시란 이름 걸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던데. 헤드헌터가 그런 쪽의 헤드헌터. 그런가 보다. 야, 사무실 내 출근한 이유가 있었네. 정말? 경찰서로 바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죠. 저런이 여자친구한테 바로 말을 못하지. 아버지가 걸렸는데. 와. 난 황 대표님 내연녀는 아니고 재력가와 고급 페이 알바를 원하는 여성들을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 그게 당신이 하던 일이던데. 스폰서 브로커. 아, 부럽다. 스폰서? 맞아요. 황 대표님은 내 10년째 고객. 징그러. 아, 10년째? 아버지가 10년 동안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이런 재력가분들한테는 삶의 활력을 줘서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드님이 아직 어리셔서 사업하는 남자의 세계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스펙이면 아버지를 곧 뛰어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 같고 뭐 혹시 아나요? 미래에 제 고객님이 되실지. 잠시만요. 네. 네, 고객님. 뻔뻔하게 남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너무 기막히면서도 불현듯 그 세계를 알아야 아버지가 지난 10년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곧 사업가가 될 거고 재력가들한텐 흔히 있는 일이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네요. 너무 잘 생각했어요. 요즘엔 젊은 CEO 고객님들도 많고 또 미리 알아두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죠.
그럼 저한테도 알려주시죠. 정확히 어떤 곳인지. 들어가죠.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 고객 미팅과 여성 회원 면접을 보고 있어요. 아니, 되게 용어를 되게 고급지게 바꿔놓으셨네. 고객 미팅.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기가 막힌다 진짜. 내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10년간 엄마랑 날 속이고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됐고, 그렇게 브로커를 통해 남자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성 회원들은 보시다시피 다양해요. 뭐 얼굴 예쁜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 인플루언서, BJ, 일반 대학생. 거기에 기혼, 미혼, 이혼 등 스펙에 따라서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죠.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자기소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빠들 안녕. 전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빠들 볼 생각에 빨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오빠들 만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빠들 잘 자요. 아우 미치겠다 씨. 와. 뭐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사진과 뭐 자기소개 영상을 보여드리면 회원님 마음에 들면 바로 컨택하시고, 아니면 고객님이 원하는 상대를 저희한테 제시해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요. 뭐 최근엔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우리 고객님에게 맞겠다 싶으면 저희 직원들이 쪽지를 보내서 고급 회의 알바를 제안하기도 하죠. 맞아. 저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DM으로만 스폰 해가지고 뭐 얼마에 뭐 이런 거를 하시겠냐, 고급 회의 알바다라고 저가 아니 이제 본인한테 알바를 하라고요? 아니면 돈을 내라고요? 하라고요. 알바를 하라고? 왜 못 믿으세요? 여기 MSG 뿌리면 큰일 나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지금 블루 체크 있잖아요. 블루 체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게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알바를 하라는 거는 여자들이 또 남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반대로 이제 남성이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이제 뭐 사모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서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걔네가 무작위로 DM을 뿌리니까 네네네. 많이 와요. 뭐. 무작위예요? 저만 지금 광이 아니고 얻어 걸린 거예요? 바라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혹시 그게 기분이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세계가 있더라. 아니. 당연히 저는 바로 삭제했죠. 변호사님 이런 네. 얘기는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좀 종종 들어봤죠. 변호사님도 많이 혹시 받아요? 받아봤어요? 아니요. DM 받으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무작위라도. 네, 아니요. 전 받아보지 예. 못해요. 저한테 그런 거 하면 네. 뭐 제 직업이 법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니까. 아예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네, 저한테는 하진 않고요. 네, 들어보긴 했었죠.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스폰서 브로커 사실 실제 본질을 보면 사실 성매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매매는 이제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혹은 모집만 해도 이건 3년 이내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걸 대가를 받고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로 이제 처벌은 되고 규정도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이게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알선한 목적이 과연 성매매를 전제로 했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스폰서 브로커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처음 이제 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용역 계약, 뭐 서비스 계약. 그래서 이제 만남의 경위를 이제 업무적인 거를 이제 둔갑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된 네, 거지. 네. 우리는 네. 정말로 그냥 네. 용역만 제공했다. 당사자들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니까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누구 하나가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저 아버지처럼 네. 성매수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제 성을 팔거나 산 사람 모두 이제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해져. 근데 비교적 좀 저거를 낮죠. 했다라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증이 문제인 그게 거죠. 너무 힘들잖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걸 아는데 이런 경우는 그 동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꾸며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서 이제 뭐 기소가 되더라도
이제 무죄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커피 드릴게요.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페이는 어느 정도고? 조건은 가벼운 만남, 은밀한 만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한 타임당 100에서 한 300까지 제한받기도 하고요. 물론 A급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제한받기도 하고요. 뭐 고객님들 재력에 따라서 페이 플러스 알파로 쇼핑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집, 차, 뭐 생활비까지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고객이죠? 황 대표님은 본인에 맞는 취향을 찾을 때까지 좀 까탈스러운 분이시죠. 저러면서 그 3천만 원 기부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진만 보고 모든 조건을 정할 수 없어서 저랑 제 직원들이 하루에 2-3명씩 만나서 뭐 면접 보듯 시간대별로 미팅하고 또 실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화하면서 메모란 성격을 살피죠. 그 후 대표님을 연결해 주는데 대표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탈락이죠. 그래서 지원자가 저렇게 많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또 대기실도 있네. 젊은 막 대학생들 막 이런 일하고. 마음에 드는 경우엔 마음에 들면 인원수 제한 없이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곤 하죠. 여자들에게 그 노릇을 하면서 펑펑 돈을 쓰고 있다는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고생했어, 아들. 얼른 밥 먹자. 저 입맛 없어서 그냥 쉴게요. 점점 엄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고 이 끔찍한 일을 엄마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진짜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다. 그렇지, 그렇지. 너무 징그럽지. 아유. 엄마, 아버진 엄마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선자고 두 얼굴을 한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요. 네 아버진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등록금 스스로 벌게 한 사람인데 여자들한테 그 노릇한다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고. 엄마 보고 지가 그 말을 믿으라고. 그지 엄마 입장에서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보질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세뇌를 시킨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비도 조금 주고 아들도 혼자서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등록금도 안 주고 하면서 그렇게 안 준 돈 빼돌려가지고 여자들하고 저러고 놀았다는 거를 웃긴 게 받아들이는 순간 가족한테까지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와. 사기지. 그 존경심의 부인은 또 그 땅 있는 것도 덥석 갖다 줬는데. 예전에 친한 지인 언니가 남편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부터 이제 좀 언니 집에서 도와줘서 되게 잘 됐어요. 근데 10년 좀 지나서 알고 봤더니 비서랑 너무 오래된 내연 관계인데 심지어 이제 그 아예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놓고 계속 이제 만나가지고 이게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으니까 언니가 실명이었어요. 한 달 정도 앞이 안 보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병원 생활하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앞이 안 보는 거야, 갑자기. 실제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하는 분들, 안 들리는 분들, 신체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도 사회생활 나도 워낙 곱게 자랐던 언니라 이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치.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한두 달 와서 거의 정말 중내산해서. 아이고. 아니야. 엄마. 네 아버지 입으로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아버지도 인정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실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아셨거든요. 밖에선 세상 좋은 사람인 척 기부하면서 뒤에선 어떻게 그런 짓을... 처음에 아버지 회사 입사한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놀라고 실망스러운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력 있는 50대 사업하는 남자들한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야. 히어로였던 아빠인데 저런 얘기를 하냐. 최소한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없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게 사업의 세계고 남자의 세계다. 사업 참 이상하게 배우셨네. 그렇죠. 뭐가 남자의 세계야. 변태의 세계네. 굳이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전해서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 아니요. 엄마도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아버지한테 속고 살았는지 알아야죠. 그래. 네 엄마 이 사실 알게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거고 지금 우리 나이에 이깟 일로 가정을 깨서 뭐 하겠니? 이까지? 엄마한테는 그냥 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일은 남자끼리 조용히 묻자.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자식한테 입막음부터 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엄마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야 돼요. 네 아버지가 스폰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뭘 하고 다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러기 전까지는 30년 엄마 믿음이 깨질 것 같진 않다. 네가 엄마 좀 도와줄래? 알겠어요. 조이사 통해서 몰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녹취. 오늘은 계약 조건만 확인하고 저는 빠질게요. 우리 회원님은 조건을 어떻게 알고 왔죠? 한 타임당 페이는 500에 한 달에 3번 만남. 총 월 1,500 보장. 그리고 쇼핑은 별도, 선물도 별도. 아, 분기별로 페이는 20% 인상 부탁드릴게요. 생활비랑 차는 따로 제공인 거 아시죠? 황 대표님은 이 계약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졌네. 이 특별히 사생활은 터치 안 하는 대신 남자친구가 생기면 모든 지원은 끊는 걸로. 가능하죠? 그럼요. 저도 딱 한 남자만 만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참. 이 만남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로 하죠. 그런 수첩이었네. 그러니까. 그 수첩이 그 빽빽한 만남과 미팅이 저런 세상에. 용도였어. 내가 이 두 날은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빼놓은 날이니까. 아, 그 수첩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황 대표님? 그제서야 남편의 낡은 수첩 속 스케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고 30년의 믿음이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오. 아니. 맞아도 싸다. 더러운 인간. 어떻게 그렇게 저지를 수가 있어? 어떻게? 같이 어려운 학생 돕고 후원하는 여자가 스폰서
그렇고 했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사모님.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도 안 되는데 알바 자리 구해주고 용돈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용돈? 아가씨 집에선 뭐로 용돈 버는지는 알아요? 하루에 3-4시간만 일하면 한 달 직장인 월급을 버는데 솔깃한 건 사실이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가구 아니다 진짜. 왜 이렇게 날린지 몰라. 다들 요즘 이렇게 생각하나 봐. 와. 세상이 이게 뭐가 가치관이 변했나 봐요, 잘못인지 다들 모르네. 근데 제가 요거 관련돼서 좀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같은 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상담을 해와요. 이제 비슷한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99%가 사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만남을 갖고 거기서 또 이제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도 못 벌고. 네네네. 근데 저런 마음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그런 게 오면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체가 없는 경우가 실제로 대부분이에요. 그런 뭐 연락이 오거나 접근이 네. 있을 때 거기에 응하는 분들이 꽤나 있나 봐요. 꽤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사진 친구들. 같은 거 네. 찍어가지고 협박하고 부모한테 네. 알리겠다 네. 이러면서 네. 돈 뜯어내. 네, 뭐 몸을 봐야 되니까 뭐 보내라, 뭐 사진을 보내라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시작되고 이제 그런 사연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런 게 어디 있겠어. 진짜 잠깐 1시간 만나고 3천만 원 받고 집 주고 쇼핑해. 그러니까 저걸 믿는 건 너무 바보지. 오늘 못 받은 현장 페이는 꼭 입금해줘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까? 저런 여자들한테 용돈 주려고 회사 부도 핑계대서 우리 아버지 유산 가져간 거니?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나한테 가져간 우리 아버지 유산 3억 당장 뱉어내. 없어. 어머. 뱉어낼 돈 없다고. 내가 회사도 잘 되는 마당에 왜 거짓말로 당신 돈까지 빌렸겠어. 그만큼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다는 거야. 대체 돈을 얼마나 퍼주길래 내 돈 3억이 지금 없다는 거야.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뭐? 야, 왜 또 그래? 돈 준다고 그랬잖아. 다른 친구인가 보네 또. 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너 딱 기다려 너. 나 진짜 지금 나한테 3억 요구할 때가 아니야.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다고. 뭐야?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정리되며 이혼과 3억을 요구했지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뭐가 또 있어? 너 설마 벌써 사고 시간 아니지, 그지? 뭐야 이 사람들? 오 마이 갓. 야, 혼외자까지 있었어. 이왕 했던 거 더 숨길 수도 없고. 이 보시다시피 이 애비가 큰 실수를 했다. 이 3년 전에 내 애가 태어났어. 야, 이거는 진짜 무슨 상상 그 이상인데. 그래서 이 아파트 차 생활비 다 대줬는데 이 애 교육 때문에 외국 나가겠다고 이 3억을 달라길래 이 당신한테 받은 3억을 갖다 바친 거야. 근데 이 3억도 적다고 돈도 안 주면은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고 이 난리 치잖아. 솔직히 오히려 다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아요? 저 싸가지는 뭐야? 아름다운 기부왕으로 알려진 황 대표가
스폰으로 여자랑 애까지 낳아서 꽁꽁 숨기고 산 걸 3년이나 비밀로 해줬는데? 지 얼굴에 침 뱉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침을 당당하게 뱉어요. 그게 침 뱉는 건지 모르니까 저러죠.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는 건 이혼뿐이었지만 생각지 못한 것에 제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기어코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혼해도 나 그 돈 못 줘. 이 당신도 알다시피 그 어린 기집애가 내 돈 다 뺏어가서 줄 돈이 없다고. 그럼 다시 뺏어와. 뺏어와서라도 당장 나한테 내놓으라고. 아, 뺐으면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걔 지금도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인터넷에 다 폭로하겠다고 난리치는 애야. 지금 내 상황이 인터넷에 터지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야. 당신, 민철이, 우리 식구 다 같이 죽는다고. 여보,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이 꼭 답은 아니야. 나 이 어린 여자랑 그런 거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 이혼해서라도 얼굴 똑바로 들고 살 수 있겠어? 진짜 나쁘다. 이 민철인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고. 진짜 천벌 받는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 말은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거야. 너무 꼴보기 싫다. 솔직히 난 요즘 젊은 친구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너무 안 됐어서 이 장학금 주는 차원에서 용돈 주다가 이렇게 된 거고. 아이 진짜. 이 어른된 도리로서 좀 더 있는 사람이 베푸는 부의 재분배를 해준 거라니까. 아우 정말 왜 저래. 자기 합리화 끝판왕이다 진짜. 부의 재분배? 요즘 재력가 중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 도움 안 주는 사람 없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더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니까. 도덕을 모르시네. 그리고 결국 걔들은 다 첩이고. 근데 내 종착지는 이 조강지처 당신이잖아. 여보. 당장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와 이혼하고 싶지만 여자의 도발로 남편의 사건이 인터넷에 퍼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혼하면 남편에게 준 3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